서기 79년경 로마의 번영을 누리던 도시 폼페이는 단 하루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해의 한복판 폼페이 최후의 날로 돌아갑니다. 폼페이는 풍요와 문명이 살아 숨쉬는 로마 제국의 보석 같은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농업이 번성했고 거리는 늘 활기로 가득했죠. 폼페이는 이 당시 지중해 교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로부터 항아리와 직물, 향신료들이 유입되었고 그 대가로 폼페이산 와인과 올리브유가 전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로마식 대형 목욕탕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장터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곡물 그리고 수입된 이국적인 물품들이 거래되었죠. 폼페이 대부분의 주택들은 정원과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로와 하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는 폼페이가 단지 부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문명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폼페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베수비오 산이 큰 몫을 하고 있었죠. 산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포도와 올리브가 잘 자랐고 폼페이산 와인과 올리브유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 산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 폼페이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선 상인들이 장사 준비에 분주했고 거리에선 아이들이 뛰어노는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하고 평온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갑자기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하늘은 검게 물들고 베수비오 산 정상에서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당시 이 광경을 바다 건너에서 지켜본 해군 함대 사령관 플리니우스 제독은 당시 폭발을 기록한 편지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연기는 소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하늘을 뒤덮었고 곧 태양을 가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그 순간까지도 폼페이 시민들은 단순한 먼지 폭발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일부 기록에 따르면 집 앞에 나와 연기 기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 대부분이죠. 사실 폼페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땅이 흔들리고 우물의 물이 끓어오르거나 동물들이 갑자기 도망치는 등 몇 차례나 자연의 경고를 받았었지만 워낙 지진이 잦은 지역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약한 지진쯤으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도시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곧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화산석과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울부짖는 동물들과 함께 아비규환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암석 조각, 초고온 가스, 그리고 미세한 유리 입자들이 섞인 파편들까지 수백 도가 넘는 열을 내는 이 분출물들은 지면에 닿는 순간 불꽃을 튀기며 나무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향해 미친듯이 달렸지만 불덩이는 모든 범위에 엄청난 속도로 쏟아졌고 찰나의 순간마다 안타까운 생명들을 앗아가기 시작했죠. 미처 피할 새가 없었던 건물 안쪽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지붕은 무겁고 뜨거운 파편들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잿더미가 밀려들었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며 벽 구석에 웅크렸고 어떤 이들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팔을 벌려 그들을 감싸 안았죠. 곧 공기마저 독이 되었습니다. 고온의 가스와 독성 입자가 공기를 완전히 점령해버렸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자신의 입과 코를 막으며 점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항구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는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짙은 화산재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물결 위로 흩날리는 뜨거운 입자들이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산재를 뚫고 어찌어찌 어렵게 배에 도착해도 배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파도, 잿더미로 덮인 갑판,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에 오르지 못한 채 항구에 발이 묶였고 뒤늦게 몰려온 더 많은 군중들로 인해 항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결국 폼페이는 내륙도 해안도 바다도 그 어느 곳도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닌 재앙의 한복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출 후반부에 나타난 화산 쇠설류는 순식간에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무려 섭씨 500도를 넘는 엄청난 열기와 함께 질식성 가스를 포함한 먼지 구름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시를 덮쳤고, 도시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숨을 들이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열로 인해 근육이 굳고 신체는 그 자세 그대로 경직되어 버렸죠. 쇠설류와 함께 화산재는 엄청난 속도로 쌓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면서 폼페이는 완전한 폐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사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다고 해도 잿더미에 막혀 미로처럼 갇힌 어두운 공간에서 대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로마 문명의 상징이자 풍요와 예술, 질서와 사치가 공존하던 도시 폼페이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18세기 중반, 폼페이는 고대 도시를 찾던 탐험가와 군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굴착 도중 우연히 드러난 회색 벽돌 아래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벽화가 남아있었죠. 두꺼운 화산재층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릇, 가구, 장신구, 신발 등 2000년 전 생활 모습이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폼페이는 단지 유적이 아닌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부엌의 화덕에서는 빵을 굽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릇에는 식사를 하던 흔적이, 항아리에는 포도주와 올리브유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풍속화가 남아있었고, 그림 속 인물들은 웃거나 춤을 추고 있었으며 마치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 유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이 고정된 형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온의 화산재는 희생자들의 피부와 옷을 태우고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 위에 쌓인 화산재가 인간의 형태를 보존했고, 그 흔적인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재현한 모습들은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표현과 함께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형상과 유적들은 단순한 고고학 유물이 아닙니다. 한때 로마 문명의 상징이었던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 시간 속에 굳어진 생생한 기록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폼페이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와 비슷한 화산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분포해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이 화산지대 위에 놓여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활동 중인 상태이죠.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째, 화산 폭발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땅이 흔들리거나 지하수가 끓어오르거나 동물들이 갑자기 집단 이동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당국의 안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폭발이 시작되면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코와 입을 젖은 천이나 마스크로 막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물론 창문과 문틈은 젖은 천으로 막아야겠죠. 셋째, 폭발지대와 비교적 가까이에 있다면 용암과 화산재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피해야 하며 대피할 때는 차량보다 도보가 더 안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 있는 행동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과거 폼페이 사람들은 화산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정보 그리고 대처법을 알고 있죠. 두려움은 무지가 아니라 대비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경외하되 준비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단 하루 만에 멈춘 도시 폼페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